여보, 우리 아기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골프채가 공을 치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하냐? 일단 알아서 잘 치워받아. 뚝! 신호음만 울려 퍼지는 복도에서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배를 감싼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의사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RH-B형 혈액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연락했습니까? 전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2시간이면 늦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 누군가의 생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급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수술실에 직접 들어오지 않던 병원 이사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혈액을 쓰십시오. 이사장님, 직접? 지금 당장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로 보였던 그녀, 남편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여자가 왜 병원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구하려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서지아는 교실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죠. 선생님, 어제 숙제 다 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야, 내 말 먼저 들어.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민준아, 숙제 잘했네. 수진아, 생일 축하해. 다들 자리에 앉아볼까요? 조회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자 교무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혼한 지 3년 남편 한도윤은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회식이었고, 그 다음엔 야근이었고, 이제는 주말 골프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지난주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기대는 하지 마.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녁 9시, 10시, 11시. 지아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저녁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도윤이 들어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그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죠. 지아는 담요를 덮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더 힘든 건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윤명이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아, 그래. 우리 도윤이는 워낙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말이지.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셨거든. 윤명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지아나, 혹시 애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도윤이도 이제 34인데 빨리 손주를 봐야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결과를 내야지.
요즘 여자들은 일한다고 그런 것도 미루던데 가정이 우선이야, 가정이. 도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지아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도 가족이 갖고 싶어. 따뜻한 가족이.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찬,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러시는 말씀이 조금 힘들었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피곤해. 집 가서 쉬자. 도윤은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한 지아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너희는? 아이들은 제잘제잘 주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수줍은 표정의 여자아이였죠. 선생님.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은 엄마 같아요. 엄마? 네. 우리 엄마는 맨날 바빠서 집에 없는데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저희 얘기 들어주잖아요. 수진이는 지안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안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에게라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퇴근 후 돌아간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식. 먼저 자. 지아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었죠. 지아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생명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사실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지아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세숫대야를 붙잡고 한참을 괴로워하던 그녀는 거울 속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요즘 계속 이러네. 지난주부터 시작된 증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죠. 학교에 도착한 지아는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보건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좀 피곤하고 속이 안 좋아서요. 혹시 임신은 아니신가요? 네.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 말은 그냥 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친 후 지아는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실에서 의사는 모니터를 보더니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차시네요. 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깜빡이고 있었죠. 지아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 진찰실을 나온 지아는 손에 임신 확인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지. 이건 좋은 소식이잖아.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지아는 문득 멈췄습니다. 지난 명절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손주를 봐야지. 노력만 하지 말고 결과를 내야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TV만 보던 도윤의 모습도요. 지금 말하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 아니면 관리 잘하라고 간섭하시려나?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안정기 들어가면 그때 말하자.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임신 확인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저녁 8시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음. 지아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지아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지 않았고 아이들과 놀 때도 격한 움직임은 피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랑 술래잡기 안 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너희끼리 놀아볼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안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맙습니다. 지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시간 좀 보낼 수 있을까?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 이번 주 접대 골프가 있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가야 돼. 그럼 언제쯤 시간 될까? 다음 달에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그때 보자.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밤에 혼자 누운 침대에서 지아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잘 지킬게. 아빠는 바쁘셔도 엄마는 항상 너랑 함께야. 작은 속삭임이 어두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아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오후 5시쯤 수진이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항상 수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착해서 선생님이 더 고마워요. 집에서도 맨날 선생님 얘기만 해요. 선생님이 엄마 같대요. 수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귀여워요. 선생님도 곧 엄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시니까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엄마가 되겠지. 상담이 끝나고 지아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지안 씨, 옆반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잠깐 어지러웠어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어지러움은 계속됐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집에 도착한 지아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도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늦겠구나.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배에 손을 얹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응?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올 위기를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아는 홀로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괜찮아? 도윤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차 멀미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윤명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왔어? 지아나, 안색이 왜 그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어머님. 피곤하면 안 되지. 명절인데 일손이 필요한데. 어서 들어와. 윤명이는 지안을 재촉했습니다. 부엌에서 지안은 다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지안아, 손이 느린데? 빨리빨리 해야지. 신우이가 옆에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아는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제기들을 나르고 음식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지아는 손목이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배도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죠.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하지만 그날 밤 지아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설마. 지아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좀 무리해서 그런 거겠지.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복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아나, 아침 차려야지. 윤명희의 목소리에 지아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나 배가 좀 아파. 병원 가봐야 되나? 아니,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거야. 지아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지아는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명절에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중에도 계속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죠. 자, 여러분. 오늘은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이에요. 다들 준비됐죠? 네.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과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과학관에 도착한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봐요.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지아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배가 조여왔습니다. 점심시간 야외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안 드세요? 선생님은 배가 안 고파서. 너희들 많이 먹어. 사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혔고 배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오후 2시쯤 지아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인솔 교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잠깐 쉬려고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보건실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아이들 봐야죠.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아는 비틀거렸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왜 그래요? 지아는 벤치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구급차.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섞였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지안을 흔들었습니다.
인솔 교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교사가 쓰러졌어요. 지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쓰러져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골프채가 공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라운딩 중이야. 접대 골프라 빠질 수가 없어. 하지만 병원비 카드로 쓰고 나중에 전화할게. 끊는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구급차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아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구급차 안에서 지아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제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구급차는 한빛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지금 막 바뀌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준비. 혈액형 확인됐습니까? RH-B형입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어지럽게 섞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간호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수술실 방 의사들이 급하게 회의했습니다. RH-B형 혈액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연락했습니까? 전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혈액원에서 가져와도 최소 2시간. 2시간이면 늦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빛병원 이사장 강태준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사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응급환자인데 희귀혈액형이라 수혈이. 혈액형이 뭡니까? RH-B형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내 혈액형이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내 혈액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직접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빨리요. 태준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의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체열실에서 태준은 팔을 걷었습니다. 환자는 누굽니까? 서지안이라는 분인데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하십시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살. RH-B형. 뭔가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수혈이 끝나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수술실 밖 복도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생명은 건졌습니다. 이사장님의 수혈 덕분입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출혈이 심했고 이미 상태가. 집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는 숨소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태준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태준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화재가 나던 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어린 딸의 얼굴과 지금 병상에 누운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그날. 하지만 태준의 손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환자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합니다. 남편분이라는 분께서 골프 중이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골프? 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그런 자가 남편이라니.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서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서연은 지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줬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아,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착한 분 같은데. 서연은 지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새벽 6시 지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기,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지안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 말해줘요. 제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지아는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태주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요. 긴급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누구 것을 검사하시려고. 비밀로 부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게만 알려주십시오.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남편도 없이, 가족도 없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다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 그 아침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작은 속삭임이 병실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사흘 후 태주는 연구소에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집무실 문을 잠그고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나. 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라진 딸. 시체도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태주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화재 나기 전날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에 2살배기 딸.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저 아이가 충격을 받으면 안 돼. 태주는 결과지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지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식사는 좀 하셨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회복이 빨라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구나.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지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혈액형이 희귀하다고 들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우연이었습니다. 제 혈액형도 같았으니까요. 지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네요.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연이 아니야. 넌 내 피를 나눈 딸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바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이건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자가 내 딸의 남편이라니. 그날 오후 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환자 서지안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무엇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가족관계, 결혼 여부, 남편 직장.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한도윤, 대경그룹 전략기획실 차장. 그 이름을 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대경그룹. 최근 한빛의료재단과 대경그룹 사이에 의약품 납품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감사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었죠. 태주는 서랍에서 감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마이너스 대경그룹 간 납품 계약에서 비정상적 가격 책정 발견. 담당자 한도윤 차장. 리베이트 의혹.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자가. 그는 즉시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이사장님 혹시 우리 재단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나가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재단과 거래하면서 비리를. 한편 대경그룹 본사에서는 한도윤이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도윤, 이번 분기 실적 아주 심각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 결과를 내야지. 상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한빛의료재단과의 계약, 그거라도 제대로 마무리해. 납품 단가 조정해서 우리 마진 좀 더 남겨.
하지만은 무슨, 내가 실적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빛 납품단가 조정한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이 누구의 아버지인지도 말이죠. 병원으로 돌아온 태주는 다시 지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안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그래도 선생님은 살아계세요.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라면 아이가 살아야죠.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 아이들은 어떡해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아, 아빠가 있어. 이제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단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재 이후 모아둔 딸의 물건들, 작은 신발, 옷, 장난감, 그리고 탯줄 보관함. 이제 돌려줄 수 있겠구나. 태준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병실에서 지아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몸 좀 어때? 바빠서 못 가. 퇴원하면 연락해. 지아는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집무실에서 감사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도윤. 그는 펜으로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 딸을 버린 자, 그리고 재단을 배신한 자. 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안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안아, 이게 무슨 꼴이야? 윤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애도 못 지키고 남편 얼굴에 먹칠만 하고. 어머님, 그건 우리 도윤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썽 부리면 어떡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썽이라니요. 말썽 아니고 뭐야? 멀쩡히 학교 가다가 쓰러지고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제가 제 카드로 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독하게 나오는 거야? 시댁에 손 벌리기 싫다 이거지? 윤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애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교사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던 서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저는 담당 간호사입니다. 큰 소리는 간호사 주제에 감히. 그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윤명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환자의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환자를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다니,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전부 다요. 태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뭐라고? 내가 며느리 보러 왔는데. 며느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상처를 주러 오셨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윤명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알았어. 지안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 윤명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 폐를 끼쳐서.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주는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쉬십시오. 아무 걱정 마시고요. 태준이 나가고 서연이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지안은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경그룹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빛재료재단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뭐? 이유가 뭔데? 비리 의혹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모두의 시선이 한도윤에게 쏠렸습니다. 한 차장,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감사팀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징계 처리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완벽하게 했는데. 그는 노트북을 켰지만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백업이. 하지만 회사 서버에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왔어? 지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괜찮아. 이제 퇴원해도 된대. 그래, 잘 됐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안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왜? 우리 이혼하자. 도윤은 멍하니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지안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지안아, 진정해.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가 아니야. 이제 깨달았어. 지안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냥 필요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골프를 쳤어.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 당신 어머니가 날 모욕할 때도 당신은 아무 말 없었어. 엄마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은 거야.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좋아. 뭐?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하면. 끝내자. 도윤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만족해? 도윤은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럼 잘 살아. 나는 간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은 서명된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복도에서 태준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딸아.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아는 창밖의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12번 자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날 지아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친구 집에 며칠 있을까 해요. 그리고 원룸이라도 알아봐야죠.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지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준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겠어? 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 씨, 아니, 지안아. 네, 내가 할 말이 있어. 태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먼저 봐. 지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건 내 딸이야. 내가.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병원 화재가 있었어. 그날 내 딸이 실종됐지. 2살이었어. 이름은 강민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민지? 그래. 내가 내 딸이야. 태준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화재 전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야. 눈매를 봐. 똑같잖아. 지아는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양됐어요. 고아원에서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후 어딘가로 보내졌겠지. 그리고 고아원으로.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라고요?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99.99%. 틀림없어. 넌 내 딸이야. 지아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요? 몰랐어. 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희귀혈액형이 같아서 수혈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태준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 엄마는 어디 계세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화재 당시 너를 찾으려다 돌아가셨어. 엄마가. 지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를 못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날 지키려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내 딸 민지야. 전 서지안인데. 지안도 좋아. 그게 내 이름이니까. 태준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지안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한참을 울던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쓰러졌을 때 아빠가 절 구한 거예요? 그래. 내 피를 받은 거야. 아빠의 피. 지아는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그럼 전 정말 아빠 딸이구나. 그래, 내 딸이야. 지아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태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집이요? 그래, 내 집이야. 30년 동안 비워뒀던 내 방이 있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짐은 내가 챙길게.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지만은 없어. 아빠 말 들어야지. 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제부터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복직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제가 선생님으로 있으면 아빠 체면에. 무슨 소리야? 교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야. 자랑스럽다. 지아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차를 타고 가는 길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한도윤과는 완전히 끝났지? 네.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잘했어. 그런 놈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 회사 비리까지도. 지아는 놀랐습니다. 그럼 아빠가 계약을 끊었어. 그런 자와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 지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남편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태준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네, 아빠.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이대로 보관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방 한편에는 어린아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우리 민지. 지아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태준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집에 왔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한 날, 한빛 아동병원 부설 희망교육센터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족에게 사랑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상에 강태준 이사장이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희망교육센터를 열게 되어 기쁩니다. 아픈 아이들이 병원 생활 중에도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센터를 이끌어갈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이자 헌신적인 교육자 서지안 선생님입니다. 지안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지안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지안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간호사 최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벌써 기대돼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태준과 지아는 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교실마다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아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지안 선생님. 첫 수업 준비됐어요. 벌써? 그럼 가볼까? 지아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첫 만남이니까 서로 인사부터 해볼까요?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백혈병 치료 중인 김민수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심장병으로 입원한 이수진이에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처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수업이 끝나고 태준이 교실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멋진 첫 수업이었어. 아빠,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내 딸이 수업하는 거 보고 싶어서. 지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요. 다행이네. 태주는 밥을 떠서 지안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고생했잖아. 고마워요, 아빠. 식사 중에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한도윤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싶어? 궁금하긴 해요. 회사에서 해고됐고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대.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더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 아니요. 전혀요.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지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안 해요. 과거일 뿐이니까.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태주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자. 우리. 네, 아빠. 밤, 지안은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희망교육센터 첫날. 아이들이 너무 예뻤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밝았다. 나도 저랬을까? 1년 전 그 어두웠던 날에도 이렇게 밝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아빠를 만났고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지아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태준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도 행복해. 웃는 내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했습니다. 교실 벽에 아이들과 함께 그린 벽화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하트 그림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 지아는 분필을 들어 하트 옆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얘들아.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해 볼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구나.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따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태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안과 태준,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